저는 2년 동안 채굴기를 굴렸어요. 왜 했냐면 제가 하는 사업 스타트업에서 아주 작게 블록체인 환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비트코인 채굴기를 중고가에 사서 비트코인 채굴하면 돈 번다라는 2017년도에 투자하신 분이 쫄딱 망해서 그 기계를 싸게 인수해서 그걸로 우리 사무실에 채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채굴기가 워낙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었지만 주변 빌딩이 정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승합을 한전에 요청해서 승합을 한 다음에 채굴기도 많이 안 켜고 하나나 두 개를 켰습니다. 채굴기 하나나 두 개를 켜도요, 겨울에 난방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너무 덥고 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저희는 적응을 못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리기 시작하던데 끄면 이제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지 알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죠. 이 채굴기를 돌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채굴기를 직접 굴리거나 운영한 경험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거든요. 전기가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2017년도 비트코인 막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회자될 때 한국전력 그 가족들이 보는 사보에서 저한테 원고를 청탁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좀 글을 써달라고. 그때 제가 한국전력이니까 너무 적절한 그런 기관하고 소통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야말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고문이 일물일가였어요. 일물일가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가격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경제학에서는 상식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이상이에요. 인류는 여태까지 일물일가를 만든 적이 없죠.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이동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유망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일물일가, 김치 프리미엄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정신이 없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일물일가는 전기입니다. 전기가 각국의 나라마다 다 가격이 다르겠죠. 근데 이 비트코인 때문에 전 세계의 전기 가격이 단일화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미친놈이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어쨌건 2017년도에 제가 그 글을 썼습니다. 한전에 대비하라고. 근데 얼마나 반향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한전의 사보에서 저한테 글을 기고했을 때는 이거 사도 되는지, 지금 늦었는지, 비트코인 2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거 물어본 건데 사실은 제가 그거에 답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전기 산업을 바꿀 것이라 얘기했으니까는 좀 약간 그분들이 기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마 읽은 분들도 있겠지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전기가 굉장히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든 자료라고 하는데 요새 많이 나오는 인용되는 게 비트코인 전기가 1년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쓰는 전기랑 똑같다. 사람들이 기겁을 했죠. 그게 아마 아닐 거예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다 합쳐가지고 암호화폐에서 채굴되는 모든 양의 전기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비트코인에 얼마만큼의 전기가 쓰이고 있는지 계산하는 거는 거꾸로 관찰을 통해서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비트코인은 다 모든 게 투명한데 해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난수표를 보내야지만 채굴을 할 수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채굴기의 성능하고 해시레이트가 나오는 통계를 딱 계산하면 지금 얼마나 채굴기를 돌리고 있는지 답이 나오고 전기 파워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전기 가격으로 그게 얼마인지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이 통계에 따라서는 65%에서 40%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40%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40%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발전소가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발전소가 민간 기업이 아니듯이 우리는 근데 한전이 민영화됐으니까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의 고리가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발전소는 버리는 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채굴업자는 버리는 전기만 써도 비트코인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패가 만들어지겠죠. 어떤 부패겠어요? 발전소장하고 채굴업자가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는 국가 돈으로 운영을 했는데 남는 전기를 가지고 발전소장이 팔았으니까 채굴업자들은 싸게 사겠죠. 그럼 싸게 만든 비트코인이니까 중국에서 만든 비트코인은 물리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비트코인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겠죠. 근데 비트코인 거래는 아까 비트코인의 속성이 1:1 교환이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비트코인하고 중국에서 만든 비트코인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부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이 폭락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버리겠어요? 지금 던져도 이득인 채굴업자는 비트코인을 마구 던질 겁니다. 근데 자기가 비트코인을 채굴한 원가가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 이런 채굴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채굴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폭락이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폭락이 많다는 건 뭐냐면 헐값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다는 거고, 그는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의 비트코인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까?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국이 바로 어떤 연료를 주로 사용하냐? 석탄이에요. 화석 연료 중에서도 미세먼지 제일 많이 만드는 석탄을 떼죠. 그 증거가 나왔죠. 바로 이 대폭락의 시점이었던 중국의 네이멍구에서 홍수가 났더니 그날 바로 비트코인 채굴 파워가 15%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네이멍구의 그 석탄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게 전체 비트코인 채굴의 15%를 담당했다는 거죠. 그 네이멍구에서. 거기가 우리나라만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지방만한 건 아니라 우리나라만 하죠. 그렇지만 어쨌건 한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 부패고리 때문에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채굴이 많이 일어난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장 이로운 장점, 비트코인은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매우 유용하지만 범죄자들한테도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런 장점은 투기꾼들한테도 좋고 투자자한테도 좋고 뭐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좋게도 사용될 수 있고 정말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면만큼은 정말 비트코인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정말 좋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채굴 시스템에서 전기를 소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전기를 소모함으로써 인류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미칩니다. 근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납득이 되세요? 이 정반대로 알고 있죠. 비트코인의 모든 속성은 양면성이 있다고 치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채굴만큼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게 뭐 비트코인을 긍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필요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전기 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인데요. 환경운동에 몸담았던 분이 환경운동가들의 그런 위선 혹은 비논리, 비합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기까지 하면서 정리한 책이라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나 지금 바이든 미국 정부 행정부 탄생 이후에 환경이 굉장히 인류에게 굉장히 중심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책은 정말 이 21세기 살아가는 교양인들은 다 읽어야 되는,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 북극곰도 따뜻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린피스가 만든 이미지에 의하면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 개체수가 줄어야 되는데 북극곰도 추운 건 싫은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추운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따뜻해진 캐나다 지역에서 북극곰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이 책은 그런 환경 얘기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아니고 전기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론자들이 가장 많이 건드는 게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화력 발전소잖아요. 그런데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력을 하는데, 수력도 안 되죠. 왜냐하면 리프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을 그대로 보호해야 되는데 댐을 만들어서 리프팅을 못 하니까 그것도 반환경적이다. 그래서 뭐 남죠?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풍력하고 태양광 남는데, 풍력은 새들을 엄청나게 죽이고요. 풍력발전소는 그냥 새들 작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잘 부는 곳을 새들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철새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다가 풍력발전 세우면 바로 새들을 다 작살낸다. 바로 환경운동가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바로 그 새들을 죽이는 게 바로 풍력발전이고요. 태양광은 어떨까요? 태양광. 나무를 다 없애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히토류 퍼내느라고 땅 다 뒤집고요. 그죠? 다 좋아요. 근데 태양광 발전은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낮에 하죠. 전기는 언제 더 많이 쓸까요? 낮에 많이 쓸까요? 밤에 많이 쓸까요? 전기는 대부분 가정용은 밤에 쓰죠. 산업용 발전소를 태양광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미친 소리죠.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를 만약에 낮에 태양광으로다가 발전을 한다. 그래서 구름이 끼면은 반도체 공정을 멈춘다. 나라 망합니다. 예, 그런 산업 발전용은 진짜 안정된 전기를 써야 되고요. 가정용 정도가 대체가 되는데, TV 보고 에어컨 틀고 밤에 자고 이런 조명 트고 이런 거를 태양광에 교체할 수 있을 텐데 사용은 밤에 하잖아요.
주로. 근데 태양은 밤에 할 수가 없죠. 이 난센스를 어떻게 해결해요? 축전기. 그렇죠. 축전기. 전기 저장. 그게 바로 앨런 머스크의 내러티브잖아요. 그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사기꾼이라면 바로 거기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축전기가 훌륭한 전기 저장이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그게 좋은 전기 저장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 쓰는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충전해서 다니잖아요. 그거 돼요. 그건 되는데 전기를 충전했다가 전기 사용할 때 사용한다? 엄청난 효율 낭비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안 됩니다. 그럼 이 부조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낮에 태양광으로다가 비트코인 채굴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밤에 어떻게 하면 돼요? 비트코인 팔아서 좀 싸게 공급을 하는 거죠. 어떤 전기? 이 책의 결론에 의하면은 유일한 대안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은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근데 원자력은 이제 원자력 폐기물도 있고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가지만 중요한 건 저는 환경론자들의 말을 다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개념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강박이 없습니다. 저는 경영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에너지를 만드는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았고 가정을 운영하면 제 말이 동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너지의 원천을 따지지 맙시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발전소의 수익에 도움이 되고 발전소가 남는 전기를 가지고 모자랄 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금융이라고 합니다. 낮에 충전한 전기를 밤에 쓰게 하는 것은 기술이에요. 여름에 모은 전기로 겨울에 쓰게 하는 거는 기술로 안 돼요.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금융이에요. 원래 금융이라는 게 남는 데서 가져다가 모자랄 때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늘 얘기하는 게 보릿고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에 금융이 발전돼 있었다면 보릿고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릿고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보릿고개가 왜 생기냐면은 다 같이 쌀이 남아돌 땐 다 같이 남아돌고 쌀이 부족할 땐 다 같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겨울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봄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여름잠을 자면 보릿고개가 없을 텐데 모든 인간은 다 겨울잠을 안 자고 계속 먹어야 되니까 쌀을 추수했을 때는 쌀이 남아돌고 쌀이 부족했을 때는 다 같이 굶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회 안에서는 같이 움직여서 해결책이 별로 없지만 다른 나라, 다른 위도에 있는 사람과 사이클이 겹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남을 때 팔고 모자랄 때 사도 되고요. 남을 때 그거를 장부에 올리고 빌려주고 모자랄 때 돌려받아도 되는 거죠. 뭐 이래나 저래나 그걸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은 우리가 무역 자체를 포함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 문명의 시초잖아요. 빗살무늬 토기가 바로 보험이고 은행이에요. 여러분들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먹고 배부르면 가죠. 근데 인간이 그릇을 만든 이유는 그래서 먹지 않고 남는 거를 담아가지고 자기 사냥 못했을 때 안 나올 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그러니까 냉장고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빗살무늬 토기만 냉장고가 아니라 우리 가족도 냉장고잖아요. 가족. 왜냐면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이가 사는 이 3대가 사는 게 바로 냉장고잖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일정해요. 소비는 일정한데 생산은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생산 안 하고 할아버지 하면 생산 안 하니까 남을 때 양쪽으로 보내주는 거.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3대가 모여 사는 이상적인 가족에서는 생산활동을 하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양하고 아이들 키우면 늙으면 또 자녀가 하죠. 근데 한국이 큰일 났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금융망인 바로 이 가족이 해체되면서 출산율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늙었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결론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을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그때 생산인구가 왕창 나오는 인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주고 생산물을 얻는 거죠. 우리는 값나가는 가치를 미래로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금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축한 걸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누군가가 늘 생산한 것을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단지 쓰는 주체가 바뀌는 것 뿐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채굴은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물론 더 추운 곳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운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에어컨 틀면. 결국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다 환산이 돼요. 다 전기로. 에어컨 뭘로 돌려요?
전기료. 그래서 적도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이 되는 게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하고 남는 전기로 에어컨 돌리면 되는 거예요. 좀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것뿐이죠. 극지방보다. 근데 극지방에서도 에어컨 안 돌리고 비트코인 채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발전소들이 동시에 비트코인 채굴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모든 발전소들이 비트코인을 동시에 채굴하면 보릿고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남는 전기만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저녁 먹고 TV 보고 모여가지고 에어컨 틀고 가족들끼리 환담하는 거 7시, 9시까지가 피크타임이다 그러면 전 지구가 둥그니까 그 피크타임이 옮겨 다니겠죠. 그럼 요때 쭉 빼고 낮에 1시부터 6시까지 전기 남을 때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하면 비트코인 값이 나가니까 그 비트코인 채굴한 걸로 발전소는 수익을 창출하고 7시부터 9시까지의 피크타임 전기는 싸게 주는 거죠.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은 7시부터 9시까지 전기를 싸게 받고 발전소는 경영 효율이 올라가니까 발전소도 적자 안 보고 그리고 그것을 지구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고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을 총 지휘할 수 있는 교황이나 교황 같은 존재가 없잖아요. 이것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지휘하냐?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대답해줘야 되는 건데 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미워가지고 자기네들의 전공인데 진짜로 대답해줄 걸 대답을 안 해요. 만약에 경제학을 저처럼 정직하게 경제학의 논리에 따른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건 누가 해결해요? 시장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가격으로. 왜냐? 비트코인 채굴은 중국 빼고 도둑정기 중국을 빼자고요. 거기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중국을 빼줬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민간 기업들이 효율 속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비싼 전기로 해야 돼요? 싼 전기로 해야 돼요? 무조건 싼 전기로 해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싼 전기, 남보다 더 싼 전기로 하려면 피크타임 때 전기 써야 돼요? 남는 전기 써야 돼요? 그거 누가 지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크타임 피해서. 그게 시장의 힘이에요. 이거 경제학자들이 알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이 미우니까 비트코인이 전기에 부담 주고 이산화탄소 배출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혹은 안 들여다보고. 무슨 비트코인 채굴이 금채굴처럼 채굴 많이 하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비트코인 채굴하면 돼요. 근데 제가 걱정 안 하는 게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떠들건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떠들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힘 때문에? 시장의 힘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게 좋아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환경에 덜 부담 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니까. 그래서 미국 북미에서는 벌써 수력발전소에서 알루미늄 재련하다가 그 알루미늄 알코아 같은 게 이전하면서 그냥 도시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거기에 비트코이너들이 찾아가갖고 이 전기, 수력발전소 전기니까 그 알루미늄 공장 없으면 물이 안 흘러요? 발전소 해체해요? 그 전기 뭐 했어요? TV 보는데 그 알루미늄 재련했던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그 노인들 TV 보는데 쓰고 나면 나만 넘치잖아요. 그죠? 뭐 했어요? 충전도 안 되고 축적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찾아갑니다. 그게 지금 비트코인 그 채굴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기업들이 바로 그 미국의 머시나 이런데 그 수력 발전에 찾아가서 발전 소장하고 딜치는 겁니다. 우리 피크타임 때 사용 안 하고 우리가 노인들만 있어 피크타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 전기 사용하고 돈 낼게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발전소 운영하고 그 돈 가지고 세금 내서 거기 학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떠들고 아무리 이 배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욕해도 그것이 현장의 논리인 거예요. 현장의 논리에서는 그 시를 운영해야 될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안 돼? Why not? 우리 수력발전소 계속 전기 만드는데 여기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주겠다는데 왜 그걸 돌려보내요? 그게 환경에 부담이 돼서 그 비트코인이 나쁜 거니까 돌려보내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를 귀신같이 비트코이너들이 찾을 테니까 전 세계의 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싼 전기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채굴에 동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비슷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남들보다 전기를 싸게 공급해요. 그럼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해버려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혼란기를 벗어나면 전 지구적으로 이 조화를 이뤄가게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없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없다면요. 비트코인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욕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없는데 누가 채굴하겠어요? 이 모든 일은 비트코인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면 좋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니까 발전소 경영이 합리적이 되죠. 버리는 거 없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전기를
더 싸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발전소가 합리적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남는 전기를 인류가 아끼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 시간을 벌고 더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이건 원자력이 아니건 더 태양광도 더 효율이 좋은 걸 개발해 나가면서 이런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비트코인한테 너무 좋은 특징. 채굴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위치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이 특징이 주는 이런 축복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나쁘다. 여러분들이 사물을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는 거 참 한계가 있어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만든 이 사회가 그렇게 하나의 변수로 뭐 환경에 부담이 된다, 환경에 친화적이다, 이렇게 하나의 재단으로 잘라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